안녕하세요, 공이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어비앤비로 쉽게 월 100만원 벌 수 있다는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요. 이러한 홍보는 제가 시장에 참여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광고가 주는 인상과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강의를 듣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 이룬 결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에어비앤비 사업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적절한 매물을 찾지 못한 데 있습니다. 2024년부터 노후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연화조는 20년, 철근 콘크리트는 30년이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좋은 입지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서 에어비앤비라는 말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아 상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모든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험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급지의 새로운 에어비앤비 숙소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숙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정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급지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급지에서도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물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를 사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시장을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초보자분들이 겪은 어려움은 조급한 마음가짐입니다. 몇 번 부동산 중개소 방문 후에 적절한 매물을 찾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처음 세웠던 기준과 계획을 무시하고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당장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시작했지만 대부분 예약률이 저조하고 수익성이 낮아 결국 청소 인력도 고용하지 못하고 직접 청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청소 노가다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마음이 꺾이게 되면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매물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물건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 진정한 에어비앤비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실패 요인은 손실 경험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철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거나 검증되지 않은 추천 물건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아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에어비앤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2015년 메르스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질병 사태 또는 국가 부도와 같은 거시 경제적 위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변수는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손님이 숙소를 파손하는 것 같은 일반적인 우려사항들은 이미 많은 해결 방안이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의 걱정들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면서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고 신입사원들도 입사와 동시에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업으로 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며 직장 외 추가 수입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시장 조사와 물건 탐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쟁사 분석을 통해 시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학습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시장 분석은 기본이며, 여기서 더해 정확한 수익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초기의 어려움은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에어비앤비 사업은 꾸준함과 세심함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고,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각 단계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은 모두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은 단순히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